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덱 자체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다른 주술사 덱은 일체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덱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덱이 다른 주술사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덱 자체가 요즘 메타에는 아주 잘 맞는 덱이에요. 일단 그거는 제가 돌려봤으니까 확신을 합니다. 이 덱이 누구보다 잘 나은 덱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커스텀 메이징이 가능하겠죠. 허수아비를 한 장을 쓰는 이유는 어차피 3코스트 이후에 나왔을 때 시너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가령 야정을 빼고 허수아비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돼요. 예, 투척수를 한 장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투기장 유저가 고안해낸, 그러니까 가령 코렌토나 그 트럼프 같은 그 외에도 몇 명 있어요. 유저들은 미드레인지 유형 덱을 되게 잘 짜는 유저들이 해외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짠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도 그러니까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3위 질풍 충분히 좋아요. 제가 원래 이 덱 초반에는 어딨죠? 이 덱 초반에 원래 이 카드를 한 장 썼습니다. 이 덱 초반에는 원래 이 카드를 한 장 썼고, 그럼 어차피 드로우를 거의 배제한 미드레인지 구성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에 맞춰서 나가서 핸드 마를 때쯤 게임 끝나는 그런 유형이에요. 요즘 저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유형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광기를 원래는 안 쓰고 자동 제압 로봇 한 장 넣고 2코에 1코에 이제 그 노움 태엽돌이라든지 아니면은 3코스트 강화 철퇴 이걸 2장.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때 당시엔 사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위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닝마나 사냥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광기화염술사가, 그러니까 전사 같은 거 만날 땐 광기화염술사가 쓸모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위니라든지 사냥꾼 생각하면 광기화염술사 2장을, 그리고 요즘은 성기사도. 기계소환 로봇은 비추예요. 기계소환 로봇 이거는 비추합니다. 어차피 박사분 코스트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기계수 세보시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도 기계소환 로봇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코스트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 K 투자들을 쓰는 이유는 그 뒤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딱 아라키르까지 나가고 거의 이제 코스트 맞춰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핸드가 마르거든요. 그러면 핸드가 마를 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뭐 헤이 토템이면 한 장 있지만은 뭐 지부스라든지 지부스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다른 드로우 카드를 넣냐, 그것보다는 자체로 이제 카드 한 장 값을 할 수 있는 K2자드, 여기다가 사수를 상대가 빼도 1대1 교환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으면은 결국 K2를 냅니다. 보통 K2가 들어가는 덱에 윤회를 한 장 정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투기장이랑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윤회는 핸드에서 놓을 때가 많죠. 그냥 핸드에 있는 내 카드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나이샤도 보통 나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K2자들을 쓰고 윤회를 안 쓰는 겁니다. 넵튠론도 가능은 한데, 지금 일단 이 덱은 나이사 저격도 생각하셔야 돼요. 박사부미 나이사에 상대도 보통 나이사를 한 장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사부미 나이사에 끊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07 이상의 하수를 더 넣는 건 어떨까. 그래서 넵튠론을 넣을까도 가능한데, 오히려 이제 둘 중에서 한 명이 꼭 나이사한테 죽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과부하라든지 뭐 넵튠론 능력 자체가 어차피 전사 같은 좀 길게 보는 직업들 상대로 좋잖아요. 그래서 오코스트의 경우도 가령 추세가 무기 그렇게 깰 필요 없더라, 헬슨 존스 뭐 위닝만 상대로 별로죠. 이럴 때 그냥 존스를 빼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또 요즘 주술사가 두 메모를 쓰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스는 일단 있는 거고, 부의정 실바나스 박사분, 이게 코스트 이 정도 갖춰놓으면은, 마나콥 이 정도 갖춰놓으면은 그 타이밍마다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기 화염술사가 약간 함정인게, 요 카드가 있는데 주문이 너무 적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지 충격 둘, 대무 둘, 범폭 둘, 사술 둘, 야정 하나. 주술사 치고는 주문이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광기 화염술사가 막상 그냥 랩터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목기를 한 장이나 2장 정도 줄이고 기계서리에 넣는 것도 가능해요. 기계서리인이 죽을 때 예비 부품 하나를 주죠. 예비 부품 특정상 아무 쓸데없는 경우가 있는데, 광기 화염술사 2장인 덱에서는 예비 부품이 활용이 됩니다.
아라키르 없이 주술사가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키르 까루로 만들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주술사로서 아라키르가 필수긴 한데 아라키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 거의 손해를 안 봐서 그냥 있는 거지, 없어도 얼마든지 가령 아라키르 빼고 락을 넣어도 실제 승률에서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이 덱으로 위니한테 충분히 털려요. 위니한테 그냥 1, 2턴에 막 상대 하수되고 한 3턴 정도에 그냥 승패 갈려버리는 경우 충분히 있는데요. 내가 잘 풀리면 그래도 위니를 이길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고, 보통은 광기를 2장까지 안 쓰기 때문에 보통은 1장 미만으로 쓰죠. 광기를 쓴다는 게 위니 상대로 절대로 더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대지 충격 광기 그냥 한 번 쓴 거 차이로 위니를 이기는 경우도 있고, 아라키르가 없으면은 라그나로스 추천드립니다. 라그나로스요. 어차피 좀 바쁜 타이밍이라서 그냥 도발이 좀 없는 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아라키르 없으면은 라그나로스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거 있죠. 존스가 없을 때요? 그거는 이제 5코스트 썩은 위행 누더기 골렘. 유령기사보다는 누더기가 여러가지로 좋을 거예요. 대회는 아마 뭐 영원히 안 나간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돌려봐도 되긴 하는데 제가 뭐 좀 더 설명 더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냥 픽하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또 어떤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있어요. 사냥꾼, 흑마법사, 성기사, 이 세 가지 직업이 공통점이 있어요. 1일 되게 짜증나게 합니다. 개풀이라든지 뭐 사냥꾼은 뭐 어차피 1피 남은 거 많죠. 흑마법사는 그 인프 폭발 생겼죠. 그거 잡으려고 또 범폭 빼야 되는데 범폭 과부하 때문에 결국 흑마가 이겨요. 그리고 성기사, 신병 풀었는데 거기 범폭 빼면은 그 판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신병 푼 걸 어떻게 잡아? 그래서 요즘 추세의 광기의 화염술사가 좋다고 봐요. 이제 외국에 좀 하시는 분들은,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즘 이 카드가 대세죠. 이 카드를 막 2장씩 넣는 분들도 요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기 너무 껄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카드 빼서 처리하자니 손해고, 카드 안 빼서 처리할 수 있는 뭐 없고, 그래서 차라리 정배기술자로 어차피 3코스트 3-3이고 그 노림수로 노리면 충분히 각이 나온다. 그래서 정배기술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술사는 광기의 화염술사가 사실 예전부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면 정배기술자를 써서 어느 정도 요즘 메타를 카운터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냥꾼, 흑마법사, 성기사, 혹은 다른 직업 상대로도 뭐 정배기술자가 충분히 활약을 하겠죠. 근데 주술사는 어차피 1코스트 스펠을 아무리 조금 줄여도 지금 4장이죠. 이것보다 더 적은 덱은 진짜 특이한 거예요. 1코스트 스펠이 주술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통 이렇게 2장씩 씁니다. 그러면은 광기의 화염술사가 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자궤도까지 각이 나오는 시대예요. 요즘은 법사 미니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 예전에 미니카 법사를 썼던 걸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워낙 제가 안 유명해가지고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대회에서도 미니카 법사로 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방 경기여서 그렇지. 이게 아마 미니카 법사인 것 같네요. 잠깐만, 제가 덱을 맞게 했나요? 아까 기계설인 뺐다가 다시 벌목기 넣었다가 그랬나? 그러니까 이 덱은, 그러니까 어떤 덱이든 대부분 결국 랭크에서 약간 괜찮은 효율의 덱이라면은 요즘 추세에 일반적으로 충분히 나오는 덱들을 상대로 이기고 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덱은 진짜 힘들더라, 그게 있으면은 약간 힘든 덱이 돼요.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일단 후턴이면은 주술사의 경우는 무조건 좋죠. 투기장의 경우는 뭐 어떤 직업이든 후턴이 좋은데 여기는 랭이니까. 근데 주술사면은 후턴이 충분히 좋죠. 그리고 불토는 그냥 들고 갈게요. 사수를 들고 가는 이유는 드루이드의 정신자극 때문이고요.
전신 자극 벌목기 이런 거는 사술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위니한테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다른 주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럽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취미로 다른 서버들을 하거든요. 유럽이 뭐 더 잘할 거는 없지만은 뭐 유럽에서는 내가 막 11승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7승도 못하더라. 그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동전 아낄게요. 위니를 생각을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위니를 어느 정도 배제한다면은 야정을 그냥 빼버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제 덱에 야정이 한 장 있었죠. 근데 위니 배제하면 야정 필요 없어요. 다 때려 눕힌다. 택배맨은 지금 드루이드 요즘 되게 많죠. 드루이드 되게 많더라고요. 낙스라마스라든지 오거투사라든지 드루이드가 쓰는 많은 하수들 상대로 활약을 해요. 2장까지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택배맨 한 장은 써볼만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일단은 얘가 무작위로 허수아비를 안 쳤으면은 택배로 잡으려고 노렸었는데 그거는 실패를 한 거예요. 지금 로데브를 내셔도 되는데 천벌 하나 빠진 것까지 쳤을 때 불토 2장 주술이면은 그냥 택배 내볼만 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그냥 준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땅을 지켜야 하오. 네, 불토 내는 것도 가능했어요. 불토랑 이렇게 토템만 냈어도 괜찮았습니다. 저기는 사술이 들어가야겠죠. 다음 턴 사술을 준비해야 되고. 이거 무기가 어차피 드루이드전에서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나를 먼저 하나 인도하라. 잡을게요 그냥. 이거는 운이 좋았죠. 아, 이거 먼저 잡아야 되고. 지금 딱 한 판만 돌려도 7코스트 타이밍에 박분 나가고 8코스트 타이밍에 아라키를 나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메타하는 게 거의 타이밍 싸움이라서 막 고코스트가 많거나 막 저코스트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막 드로우를 노리기보다는 그냥 먼저 고코스트 선점하는, 박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박분 내고 아라키를 내고 하면은 이제 거의 뒤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제거가 되면 뒤가 없는데 그게 다 제거가 되면 그냥 지겠다는 거죠. 어차피 드루이드도 자군이 아프고 그냥 그 타이밍 노리거든요. 랭크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이것도 그냥 쳐놓으면은 기계니까 버프를 받습니다. 네, 무기를 2장 쓰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는 무기를 2장 썼는데 원래는 철퇴를 2장 썼거든요. 누가 그 근데 위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기를 좀 줄인 거예요.
예, 로데브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낙스라마스 깨면은 누구나 쓰실 수 있으니까 로데브는 만드시는 게 나아요. 야정은 위니덱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과부하 생각하면은 가령 기계법사 있죠. 기계법사 상대로 야정이 되게 안 좋아요. 거미전차 같은 거 꼭 있기 때문에 야정 과부하 2면은 별로 필드 영향력도 없고 기계법사 상대로는 아주 안 좋은 카드고요. 어떻게 할? 여기서는 아라키르를 쉬어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말이 없네.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이 정도 해두고 아라키를 나중에 10코스트 타이밍에 불토 하나까지 치면은 거의 킬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자군 야포가 빠지죠. 예, 잘 풀렸어요. 드루이드가 조금 더 쉬워갔죠. 드루이드가 발드로라든지 유령기사라든지 저는 막 로데브 택배맨 이렇게 냈는데 드루이드는 습수 천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제가 포스트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템도 몇 번 안 봤거든요. 이건 어차피 아라키를 데모하는데 불토까지 못 나가니까 그냥 불토 나가줍니다. 케이토도 잘 나왔고 이거 휘둘러 잘 안되죠 처리가. 저기 나이사 빼야겠는데? 저도 저게 공격력 7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자군으로 결국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랭크는 투기장만큼 필드 싸움은 아닌데 자기 덱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것도 드루이드가 대체적으로 필드가 중요시되는 직업이죠. 자기 덱의 유형에 따라서는 필드 싸움이 돼요. 이거 아직 킬각이 안 나왔는데. 조금 재볼까요? 그냥 아라키를 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충까지 있어서 아라키를 아낀 거예요. 딱 10코스트죠. 이거는 주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 먼저 때려야 돼요. 데모 이거 먼저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가 딱 말랐는데 우연히 내가 이겼어. 어떻게 방송에서 딱 한판 했는데 핸드가 딱 마르는데 내가 이겼어. 그게 아니라 요즘 메타가 요즘 법사 기계법사들도 거의 드로우 배제하고 그냥 닥터붐 내고 그냥 킬각 잡죠. 그러니까 요즘 메타가 좀 짧은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쓰는 모든 덱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명치덱도 하고 짜증나는 뭐 좀 긴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 덱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랭크를 이렇게 하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자기 덱의 유형이 어떤 식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일단 덱을 자기가 만든다는 게
많은 경험이라든지 실패가 없으면은 그게 힘들다고 봐요 저는. 안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덱 같은 경우에는 광기를 한 장으로 줄여주고 철퇴 같은 거 한 장 더 추가한다든지 야정을 그냥 빼버리고 허수아비를 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커스텀 메이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니가 의외로 적더라. 그럼 범폭도 그냥 한 장 써버리세요. 범폭도 그냥 한 장 빼버리세요. 근데 위니가 적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제가 투기장보다 랭크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투기장 이해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좀 시간 버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랭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방송 컨텐츠에서 랭크를 제가 해봤자 뭐 어차피 랭크 방송 하시는 분은 이미 많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저는 투기장 위주로 방송을 하는 거고요. 퀘스트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거의 한 반년 넘게 골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게 3개가 쌓이든 1개가 쌓이든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고민 해결 인정하셨어요? 이건 전 뭐라고 해야죠? 영원하라 이래야 되나요? 근데 고민, 어차피 좋은 덱이 없다고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애초에? 이 덱이 아직 안 돌려보셨으니까 이 덱이 딱 전설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다고요? 그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랭크에 사실 흥미를 많이 잃은 유저인데 랭크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룡을 한 장 정도 넣는 것도 가능한데 버나나 피지직이 없어서 비룡은 일단은 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덱을 이제 친구라든지 공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그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덱을 제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공유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재산산으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애초에 그걸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유를 하면 이제 커뮤니티 가면은 덱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넣는 게 더 좋더라, 내가 해보니까 별로더라 하면은 저로서는 사실 상심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는 공유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어차피 유튜브로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친추는 제가 예전에는 뭐 신청하시면은 이제 하시면은 한 명을 죽이고 받아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9명이죠. 저는 항상 99명으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이 사람 뭐 없애도 되겠다 하면 한 명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무릎탁 도사라는 뭐 정작 뭐 별로 예능을 한 건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하다 끝났죠. 영원하라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연 올리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친추를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이드리스님은 오늘 사연을 올리셨는데 친추 관련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탁베이더랑 친추할 가치가 있는가? 뭐 어차피 친추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죠. 저도 99명 있는데 사실 말이 오고 가는 사람은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친추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사연을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컨텐츠로 사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고민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추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친구 요청이 왔어요. 이드리스님이 친추를 보내셨어요. 그 수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는 일단 가능하면은 저한테 친추 주시는 분의 성별이 여성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성 유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예전 카페 글에 글이 댓글 달아. 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유머라서. 30분 동안 픽하고 방송을 할게요. 근데 30분이면 결국 30장 픽하는데 1분씩 설명을 드린다는 건데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왔던 전과를 봤을 때 적어도 2분이 걸리는 점을 봤을 때 방송 시간이 10시 반이 아닐까. 일단 픽하고 뭐 한 판을 돌리던지 픽하고 끄던지 픽하는 것까지 하고 끌 건데 직업은 어떤 걸 할까요? 주술사가 나왔고 도적이요? 도적이 많으니까 도적 갈게요. 늘 깜짝할 새 없애주지. 일단 첫 번째 픽부터 약간 고민이 됩니다. 이게 예전 메타랑 지금 메타랑 다르거든요. 광역이 투기장에서 필수가 아니라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죠. 도적으로서는 가장 베스트 광역은 포칼인 것 같아요. 칼날 부채는 이제 어느정도 섞은 카드죠. 어차피 그냥 카드 돌려받고 1댐. 그냥 딱히 썼을 때 손해보지는 않는 카드. 그 정도고 광역이 필요할 때 칼날 부채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 도적은 광역이 뭐 배신보다는 베스트 광역의 포칼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카드가 좋은 효율의 카드인가? 일단 예전 기준으로는 이 카드는 안 좋은 카드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1픽으로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죠. 희귀 등급이니까 1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어떠한 맹독이나 암살자의 검 같은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체로만 보면은 이게 좋은 건가? 심지어 마법사의 신비한 폭발도 이것보단 좋습니다. 이거 영능이 껴져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영능을 원래 2번 쓸 수 있는 건데 또 한 번은 이거 깨느라고 내 영능을 깨버리죠. 심지어 마법사의 신비한 폭발도 이것보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독이나 암살자의 검이 충분히 있는 덱에서 활약을 하는 건데 예전 도적 기준으로 맹독이나 암살자의 검이 충분히 없는 덱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보통 나오면은 집었던 카드들이죠. 맹독의 경우는 특히. 그리고 이제 고승을 하는데도 맹독이나 암살자의 검이 몇 장이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적 공략 다른 데서 쓰시는 분들은 기습 절개 맹독이 도적의 3요소다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지금도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기습 절개 맹독이 도적의 3대 요소 뭐 고승에 연결을 짓고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도 아니었고 카드가 더 적었을 때도 기습 절개 맹독 한 장도 없어도 고승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더더운 간에 기습 절개 맹독은 도적의 고승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덱에 있으면은 고승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카드들이긴 하죠. 충분히 좋은 효율의 카드들이니까.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이 카드는 기습 절개 맹독보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메타에서 포칼이 어느 정도인가?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좋아진 이유는 역시 지금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맹독이랑 암살자의 검을 강조드렸죠. 일반 등급이고 희귀 등급까지 쳐도 이거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것도 사실 포칼이랑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 쓰고 포칼 쓰고 그런 식으로 잘 풀리는 판이 많아야 2판 정도 나와요. 그 덱에서. 근데 일단 요거는 제외를 할게요. 요게 포칼이랑 상관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영웅 등급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픽을 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칼이랑 관계가 없는 카드인데 일반 등급이 일단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맹독이 늘었어요. 뾰족할 기름의 코스트 특성상 맹독에 비해서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카드인데도 아무튼간에 무기에 이제 효율을 올려주고 카드 교환에 도움을 주고 직딜로만 쳐도 크게 도움을 주고 거기에 이제 포칼이 있는 덱에